2000년대 초 제가 영어 왕초보였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막 그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게 바로 분사 구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분사 구문인지는 몰랐어요. 그런 용어를 아예 몰랐어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 그 말을 아예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유영어 시즌2 첫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how보다는 왜 분사 구문을 쓰는지, why,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게 정말 어떤 그림인지,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분사 구문, 영어로는 그 participle 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쓰는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을 이런 공식으로 많이 외웠습니다. 학창시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접속사를 생략한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도 생략한다. 그리고 종속절에 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인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분사 구문 하면 떠오르는 분사 구문 예문계의 조상님을 넘어서 시조새 나와주세요. While he was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ran into an old friend of his. 와, 자, 분사 구문 하면 떠오르는 딱 그 예문입니다. 분사 구문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예문이죠. 약간 그 애국가 1절 같은 약간 그런, 자, 어쨌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접속사 그 while, 이거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 있는 이 he랑 종속절의 이 he가 당연히 내용상 봤을 때 같은 사람이겠죠? 종속절의 he도 생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에 있는 그 동사가 was인데, was를 원형으로 바꾸면 be. 여기다가 ing를 붙이니까 being이 됩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거의 다 생략하므로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ran into an old friend of his. 이렇게 만드는 게 분사 구문이었죠. 이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양절의 시제가 다르면은 더 과거인 쪽을 having pp로 처리해준다. 예를 들어볼까요? As he finished his homework, he wants to go out. 자, 그러면은 as he finished, 여기서 finished 과거죠. He wants to go out. 현재죠. 자,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이제 접속사 as 생략하고 he 똑같은 사람이니까 종속절에 he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having pp를 써야 돼서 having finished 요거를 써주고요. 결국 완성된 문장은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he wants to go out. 자, 여기까지 공식은 다 기억이 나세요? 예, 공식 기억 안 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됐네요. 저도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생략하는 단어가 있고 생략을 하지 않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간단 명료하게 한다는 거는 그 최소 단어로 최대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 말과 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의 어떤 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이게 바로 생략이거든요. While he was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ran into an old friend of his.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ran into an old friend of his. 자, 이 두 문장에서 일단 전자는 후자보다 단어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 떨어지죠. 자, 그래서 단어 수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거나 막 다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생략의 원칙이 뭐죠? 생략의 원칙은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어들, 그런 거를 없애는 게 바로 생략이죠. 자, 그러면 이 화자는 당연히 이 종속절에 있는 he를 생략할 수가 있죠. 이 문장을 보고 아니 그럼 설마 이 개 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이 개를 산책시키다가 이 개 주인의 옛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는 while 접속사를 지울까 말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좀 선택사항이에요. 우리는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절대 진리 이런 게 아니라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겨두기도 하고 이유가 없으면 그냥 생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움직이는 편이죠.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ran into an old friend of his. 이 문장을 보고요, 개를 산책시켰기 때문에 또는 개를 산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를 마주쳤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저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개를 산책시키다가 친구를 오랜만에 마주쳤나 보다,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권 화자들은 당연히 이 while 같은 접속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차 결론, 분사 구문을 쓰려면 문맥상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즉 문맥상 두 절의 상관관계가 아주 분명해서 굳이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뜻 전달이 가능할 때 두 절을 그냥 하나로 줄여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엉뚱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그 사람들과 사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려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반려견을 산책을 막 시키다가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과 마침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친해지고 나중에 그 사람과 이성 교제까지 했다라고 한번 쳐봐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뭐 제가 남자니까 걔 주인을 그냥 남자로 하고 그 반대편을 그냥 여자로 하겠습니다. Because he walked his dog in the park, he had a chance to talk with her. 자, 그럼 이거를 분사구문 원리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접속사 because를 지우고 he가 여기 나온 사람 똑같은 사람이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he도 지우고 동사인 이 walk에 ing를 붙여가지고 walking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had a chance to talk with her.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문제는 이 문장을 그냥 딱 보여줬을 때 그냥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으면 솔직히 이거를 보면서 아, 걔 덕택에 걔 덕분에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영어권 화자들은 이제 이런 말을 보면은 아, 그냥 뭐 걔를 뭐 이렇게 산책을 시키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기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접속사 because를 남겨야 됩니다. Because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had a chance to talk with her. 이번에 양쪽의 시제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Because he walked his dog in the park, he is now married to her. 자, 여기서 이제 walked 과거죠. 그 다음에 he is now married to her. he is 현재죠. 자, 일단은 because 지우고 he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walked, 이쪽이 시제가 과거고 he is married to her. 이게 이제 현재니까 과거가 한 시제 앞선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having pp 처리를 해서 having walked his dog in the park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앞에 because까지 붙이면은요, because having walked his dog in the park, he is now married to her. 뭐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야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개로 꼬셨구나, 이거는 개로 꼬셨구나, 개 덕분이었군, 이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살면서 이렇게 특이한 말을 할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어 원어민들이 정말 이렇게 굳이 because를 앞에 살리면서까지 분사 구문을 쓸 일은 별로 없었나 봐요. 말이라는 거는 생략을 했을 때 그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 이런 경우는 괜히 생략을 하는 바람에 뭔가 듣는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굳이 because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다 보니까 원어민들은 because walking his dog 라든가 because having walked his dog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영문법 체계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사 구문에서는 접속사가 생략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 주절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일부 접속사에 한해서 접속사와 분사를 그대로 두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when, while, if, 그 다음에 although 이런 애들은 그냥 남겨두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because는 간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굳이 쓰느니 그냥 원래대로 because he walked his dog in the park 이렇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는 거를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런 또 엉뚱한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반려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개를 싫어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개를 산책을 시키다가 그 산책로에서 마침 그 이성과 같은 시간에 걷는 바람에 우연히 또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결국 이성 교제까지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개를 끌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분이랑 좋은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Although he walked his dog in the park, he had a chance to talk with her. 이거를 이제 똑같이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면은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had a chance to talk with her.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많이 봤던 문장이죠? 한마디로 배경 설명이 없는 이상 이거를 보고 아, 걔를 산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lthough를 살려줍니다. Although walking his dog in the park, he had a chance to talk with her. 양쪽의 시제를 다르게 해가지고요. Although he walked his dog in the park, he is now married to her. 조금 전에 이거를 이제 분사구문을 만든다면은 시제가 하나 앞선 쪽에 having pp로 바꿔서 having walked his dog in the park, he is now married to h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배경 설명이 없으면 여기서 이게 although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럼 말한 사람 책임이 있죠. 이런 경우는 접속사 although를 살려줘요.
그래서 although having walked his dog in the park, he is now married to her.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같은 접속사인데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건 또 쓰지 않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법칙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쭉 그렇게 써왔던 거는 나중에 후세에 그렇게 쓴다라고 문법책에 그냥 기술이 된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써오지 않은 거는 후세 문법책에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기술이 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법이라는 거는 그 말이라는 현상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막 정리해놓은 그런 수납장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현상이 변하면은 이 수납장도 바꿔야 되거든요. 예전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도 있고, 예전엔 안 썼는데 지금은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수가 어떤 표현을 쓰면 또는 쓰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그때 가서 일시적으로 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문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2000년대 초 제가 영어 왕초보였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막 그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게 바로 분사 구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분사 구문인지는 몰랐어요. 그런 용어를 아예 몰랐어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 그 말을 아예 몰랐어요. 저는 그때 영어로 글을 쓰면은 I met my neighbor while I was running along the river, 이런 식으로 매우 정직하게 썼었거든요. 교과서가 울고 갈 정직한 영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원어민들이 글 쓴 걸 보니까 이렇게 뒤에가 긴 경우는 보통 그냥 콤마를 찍고 동사에 ing을 붙여서 그냥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냥 써보기 시작했어요. I met my neighbor running along the river. 야, 그랬더니 문장이 간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가 이렇게 길면은 그냥 콤마 찍고 ing로 퉁치면 되는구나. 되게 편하네, 이러면서 혼자 막 신기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 분사 구문이란 거를 스스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각각 찍은 거를 나중에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뭔가 그림처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문장들을 이렇게 만들어봤던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깨알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썼던 문장들을 공개합니다. I read books, listening to music. I exercise every day, listening to music. I wash dishes, listening to music. 그때 쓴 예문들을 보니까 일단 전부 다 음악을 들으면서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다른 말로 바꿀 응용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음악을 들으면서라고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저 분사구문이라는 표현 방식을 그냥 익히려고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인 다음에 무조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좀 그 구조 자체는 좀 편하게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치여가면서 경험으로, 그다음 또 뭐 수업에서 이제 배워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진일보하게 됐어요. 굳이 그렇게 뒤에다가 콤마 찍고 ing로 안 하고 그걸 앞으로 보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문장을 보면은 엄청나게 진화해 있습니다. Listening to music, I read books. Listening to music, I exercise every day. Listening to music, I wash dishes.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뭔가 만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허세도 부릴 겸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약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Feeling not well, I want to take a medicine.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시 제 룸메이트가 저를 보면서 약간 웃으면서 Wow, you must be really sick. You sound so weird.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을 고치더라고요. Not feeling well, I want to take a medicine. 그러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부정형을 만들 때는 not을 저렇게 앞으로 보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그 깨달음은 바로 Hey man, no one says that 라는 룸메이트의 조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친구 말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그냥 I'm not feeling well, I want to take a medicine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문학 작품이나 뭔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같아.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그 한마디로 이렇게 컴마 찍고 ing 퉁치는 거 분사 구문이란 말을 몰라가지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런 데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학 작품이랑 뉴스 보도문 같은 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와, 그랬더니 진짜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봤던 문장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Standing on the top of the mountain, the tree stands still.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말이 그러니까 산 정상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항상 굳건하다 뭐 이런 얘기인지, 산 정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뭐 굳건하다 뭐 이런 얘기인지, 이거는 이제 당최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에 저랑 제일 친하고 제가 무슨 이상한 질문에도 다 받아주던 원어민 친구가 있었어요. 걔한테 가가지고 제가 1시간을 볶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갖고 온 문법책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보니까 이유, 시간,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지금도 잘 안 외워지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야, 이 중에 어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정말 착했어요.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고민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답을 줬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You're kidding me. God.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원어민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럼 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당시 무지했던 저로서는 걔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넌 이게 이해가 되니? 말면서 얘를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거의 녹초가 된 얘가 이제 저한테 약간 살려달라는 눈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What is the context? What is the context? What is the context? You're kidding me. God. 저는 여기서 이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얘네도 이거를 그냥 문장을 하나를 딱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었어. 아, 얘네는 앞뒤 상황을 보고 이거를 이해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걔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괴롭힘에 대한 보상으로 그 타코를 하나 사주고요. 그 다음에 제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가만히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우리말 문학 작품들을 살짝 떠올려봤어요. 휘영청 밝은 달 모두가 모였구나. 마주 잡은 두 손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거꾸로 제가 만약에 영어 원어민인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본다면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휘영청 밝은 달 이게 because the moon is shining 뭐 달이 빛나기 때문에 뭐 이런 건지 아니면 as the moon is shining 달이 빛나는 와중에 달이 빛나면서 뭐 이런 말인지 although the moon is shining 달이 빛나지만 이건 좀 이상한데 뭐 이러면서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런 느낌을 영어랑 우리말로 각각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영한 대형 문고들을 한국에서 이제 배달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조지 오웰이 쓴 그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Now comrades, cried Snowball, throwing down the paintbrush. 스노우볼은 붓을 집어던지고 말했다. 자, 동무들. 자, 여기 보니까 영어로도 그냥 throwing down the paintbrush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우리말 해석 역시 뭐 붓을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붓을 집어 던지고를 딱 보고 느끼는 제 느낌이 뭐였냐면은 아, 그러니까 붓을 집어 던지면서 또는 붓을 집어 던진 후 뭐 이런 말 중에 하나겠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자, 그리고 헨리 제임스가 쓴 그 데이지 밀러라는 책에도 이런 구문이 나와요. I know why you say that, said Daisy, watching Giovanelli. 당신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데이지는 조바넬리를 지켜보며 말했다. 아,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뭐 그냥 지켜보며 바라보면서 동시성을 묘사하는 것 같네. 자, 당시는 영한 대형문구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냥 우리말로 써있는 부분이 있죠. 뭐하며 뭐하고 뭐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저 역시 그냥 문맥으로 대충 그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느끼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지하게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콤마 찍고 ing로 퉁치기 나중에 알게 된 이제 분사 구문이요. 요게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도 기억나는 그 예문이 바로 이겁니다.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the city hall is easy to find. 이게 원래 문장이 그러니까 as the city hall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the city hall is easy to find. 뭐 이건지 아니면 although the city hall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뭐 이렇게 시작하는지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 상식 문제더라고요. 도시 중앙에 위치했으면 당연히 찾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as나 because, since 같은 이런 말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이거를 다 없애고 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설마 저 문장을 보고 도시 중앙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청은 찾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as, because, since 같은 말을 넣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막 다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as, because, since the city hall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hall is easy to find 뭐 이런 건데 저 같아도 다 얘기하기 귀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을 오해할 일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반복되는 the city hall 생략하고 is가 동사니까 이제 be로 바꿔서 ing 붙이면 being이죠. 그래서 이제 being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hall is easy to find. 그러고 나니까 그냥 비동사에 ing 붙인 거고 뭐 다른 분사 구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being 같은 거는 거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located 신기하게 요것만 남았구나. 이걸로 문장이 시작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잘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Uncontrolled, the forces of nature may be dangerous.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if they are not controlled가 되겠죠. Singing and dancing together, they had a good time. 굳이 풀어서 얘기하면은 as they sang and danced together 이런 말이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분사 구문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그냥 공식을 외우는 데서
거기서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지는 있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분사 구문을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With the gas price soaring, I'm a little anxious. With the gas price soaring in the US, some experts say China can help this situation. 자, 이렇게 with를 붙이고 뒤에다가 어떤 것을 붙이고 그 것의 상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with로 더덕더덕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이런 덩어리, 이런 구를 영어 뉴스 보도문이나 기사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문법수에서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문장을 쓰는 기자들은 과연 처음에는 뭐 as the gas price is soaring 이라든가 because the gas price is soaring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지워가지고 구로 바꿨을까? 전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뿌옇게 잿빛으로 변한 하늘,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뭐라든가 아니면 점점 빨라지는 발걸음, 소나기를 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굳이 이거를 뿌옇게 잿빛으로 변한 하늘, 이걸 가지고 뿌옇게 잿빛으로 변했기 때문에 변하면서 뭐 막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해도 그냥 그 상황 자체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영어도 똑같은 표현 방법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려다 보니까 문법 학자들이 주로 이제 뭐 ing 현재 분사나 ed로 끝나는 과거 분사, 즉 뭐뭐 중인 또는 뭐뭐 된 상태인 어떤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길래 이거를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분사로 만들어진 구로 만들어진 문장. 뭐 저는 그때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맥으로 충분히 유추 가능한 그런 말을 굳이 더 반복하지 말고 그걸 좀 삼가고요. 보다 생동감 있게 간결하게 묘사를 하기 위함이다. 이게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이고 오늘 강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how, 어떻게에 대한 질문은 있는데 why, 왜에 대한 질문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를 좀 중도에 좀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왜란 질문이 너무 없으니까 문법 가지고 맨날 싸워요.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 배웠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거 틀렸거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왜 말을 이렇게 하는지 또는 왜 말을 저렇게는 잘 하지 않는지 좀 그런 생산적인 토론이 좀 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번 분사구문 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직접 문장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해석을 하시거나 할 때 무조건 공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것도 화자의 어떤 뜻을 보다 더 수월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표현 기법이구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갖는구나, 실제로 내가 이걸 사용하고 이거를 알아듣고 내가 읽고 이해를 하려면 이 전체 그림과 큰 줄기를 내가 이해해야겠구나, 뭐 이거를 얻어가신다면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즌2 첫 영상 분사 구문 편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